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그 기분이 참 아슬아슬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미국 대선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저도 깝깝합니다. 자, 먼저 미국 대선은 격전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트럼프 이길 거냐, 그건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 격전지를 봐야 되는데, 격전지들에서 보면 이제 이 게임의 룰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우편 투표, 그러니까 voting by mail, VBM, 그리고 직접 사전 투표, 사람이 사전 투표소에 찾아가서 직접 하는 거, 직접이란 뜻에서 in person, 그리고 사전 투표란 뜻에서 early voting, 그래서 IPEV, 이 두 개 합한 것이 어떤 추세인가, 격전지에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추세가 지금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망하게 생겨서 이제 이러다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막 말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 우편 사전 투표 플러스 직접 사전 투표가 이 트럼프 쪽의 승세로 가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펜실베니아는 직접 사전 투표가 없어요. 우편 사전 투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얘들이 이제 지난 5, 6월에 총선 전략을 정할 때 어떤 전략이냐면 팬데믹이 쫙 올라오면서 이 중국 코로나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사회가 빠가가 나고 뭐 그 말하자면 그 저기 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가 되고 뭐 유세구 뭐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미디어와 빅텍, 즉 구글, 페이스북, 트윗을 장악할 수 있으면 이 싸움은 이긴다. 이게 전략이었어요, 얘들이. 지금 되돌이켜 보세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들이 어디에다가 사람을 배치했고 어디에다 돈을 배치했냐. 얘들 전부 텔레비 광고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안 했다고. 이걸 이제 거기선 그라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그라운드라고 미국에선 부르더라고요. 그라운드 캠페인은 거의 그 조직도 안 하고 뭐 물품도 주문 안 하고, 그라운드 캠페인 하려면 뭐 사인보드도 있어야 되고 깃발도 있어야 되고 뭐 별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전단지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전부 해외에서 대량 주문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기본적으로 주문해서 도착까지 두세 달씩 걸리니까 뒤늦게 주문해야 되겠는데 하고 10월 달에 혹은 9월 말에 생각해 봐야 이미 열차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그라운드 캠페인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현장 캠페인은 그런 건 없다. 팬데믹 쫙 치고 올라오니까 우편 사전 투표를 전부 다 때려버리고 우편으로 다 때려버리고 우편에서부터 잡아나가고, 전체 분위기는 미디어하고, 미디어는 우리 편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또 빅텍,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우리 편이니까 미디어랑 빅텍으로 중간에서 압착을 가하면, 스퀴즈를 가하면은 트럼프 죽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략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금 우편 투표에 원래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편 투표가 지금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요새 하는 건 뭐냐면 사전 투표 나가세요. 사전 투표 나가세요. 이 얘기를 잡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근데 공화당은 그게 사전 투표든 혹은 직접 사전 투표든 혹은 11월 3일 날 공식 선거일 당일 투표든 간에 사람이 직접 나가서 투표해라. 이게 일관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공화당은. 트럼프가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왜냐? 우편 그거 양 늘어나면 감당 안 된다. 개판된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그거를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와 직접 사전 투표의 특징은 당적 확인이 가능해요. 당적. 이게 민주당 사람인가 공화당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11월 3일 공식 선거일에는 공화당 쪽, 트럼프 쪽 편중이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 플러스 직접 사전 투표를 이 당적이 확인 가능하니까 이게 공화민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개 합친 게 공화민주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당일날은 공화 쪽, 트럼프 쪽이 많으니까 선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플로리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위스콘신 이런 격전지에서 전부 이 우편 투표 플러스 직접 사전 투표 이 두 개에서 민주당이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못 벌리고 있다고요. 압도적 차이를 벌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일날 깨지는 걸 커버하니까.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격전지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가 우편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우편은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근데 우편 쪽은 민주당이 엄청 나가리를 쌌죠. 이제 압도적인 것처럼. 사전은 플로리다가 늦게 시작했다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했어요. 지금 8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전 쪽에서 쫙 공화당 쪽에 밀고 올라와서 물론 민주당도 밀고 나왔는데 민주당 양은 작아요. 공화는 엄청 밀고 올라와서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어놓은 나가리가 없어진다고. 이제 플로리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가 사전 투표를 하거든요. 벌어놓은 나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시작한 플로리다의 일부 카운티들은 상당수 카운티는 또 19일도 아니고 26일 날 시작한 카운티들이 있어요. 엊그저께부터. 거기는 또 옛날부터 트럼프를 많이 찍던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들고 일어나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편 투표 및 직접 사전 투표에 있어서 이 두 개 합한 거에 있어서 민주당 쪽이 앞서는 차이를 거의 다 줄여놓고 있다고요. 상황이. 그럼 본투표 들어가면 거기는 공화당 트럼프 밭인데 게임 끝나는 거죠. 본투표에선. 11월 3일에선. 공식 투표일에는. 이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위스콘신에서는 우편에서도 공화 쪽이 40이 민주 쪽이 36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더 이제 골 때리는 건 민주당원 중에 10에서 20% 정도가 트럼프를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 당적인데 바이든 찍을 확률을 우리가 5%라고 하면 민주당 당원인데 트럼프 찍을 확률은 15% 20%라. 그럼 양쪽 차이 갭이 뭐 10% 15% 나니까 그거 감소하면 지금 졌다고 봐야 돼요. 이미 우편 플러스 사전투표에서도 이 격전지에서. 펜실베니아 하나만 좀 특이합니다. 펜실베니아는요. 우편만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카운티에 있어서 10월 27일 현재 185만 표가 던져졌는데 민주공화 쪽 비율이 75대 25입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가 사람들이 우편 투표 안 했으면은 뭐 할 거냐? 당연하죠. 우편 투표 하지 말라 그랬거든. 부재자가 아니면 우편 투표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공화 쪽, 트럼프 쪽 지지자 중에 우편 투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로 부재자인 거예요. 부재자. 그렇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사전 투표를 해갖고 이걸 판을 뭉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이기면은 이제 대승이 확정되는 건데 펜실베니아 이기고 그러니까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겨나면 승리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지금 네바다도 넘어온 것 같거든요. 뉴멕시코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에선 딱 한 군데, 딱 두 군데만 파란색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뭐냐면 일리노이하고 콜로라도만 파란색이에요. 그래 놓고는 민주당은 저기 서부에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동부 쪽에 이제 이쪽 저기 동부 쪽에 이제 대서양 쪽 연안 주들 이것만 남는 거예요. 북동부 쪽으로.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를 먹으면 이제 승세가 굳혀지는 건데 과연 펜실베니아 먹는 것 같냐?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펜실베니아 사정이 바뀌고 있어서 현지 날짜 화요일 화요일 낮까지 상황하고 그 다음에 좀 달라요. 현지 날짜가. 펜실베니아는 대표적으로 프래킹 즉 셰일 혁명으로 돈벼락을 맞은 지역입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지역이 펜실베니아랑 오하이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프래킹 반대 정책하고 있거든요. 이게 2차 토론에서 스스로 고백했다고요. 자기 프래킹 실제로는 닫아 걸겠다고 말을 한 셈이 됐어요. 2차 토론에서.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이 이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민주당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이걸 필라델피아를 줄여서 필리라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 트럼프가 73대 20 나와요. 야, 그럴 수 있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특정 지역들이에요. 2016년에 힐러리 대 트럼프 보면 83대 10이었었어요. 2016년에. 그러면 2016년에 비해서 지금 바이든은 뭐예요? 힐러리에 비해서 10% 떨어졌고요. 트럼프는 힐러리에 비해서 그 2016년에 비해서 10%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이게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10만 표가 이동한 건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니까 표 차이로는 20만 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야, 필라델피아에서 20%를 가져가 트럼프가 망했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요. 필라델피아 하나 빼고 나면 전부 공화당 색깔이 강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워낙에 수십만 표를 벌어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펜실베니아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옛날에 벌던 거에 비해서 한 10만 표 정도 못 벌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펜실베니아가 이게 장난 아니다. 힐러리가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간장이 탄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펜실베니아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때문에. 필라델피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6년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11월 5일 밤, 즉 1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그 마지막 유세를 그 필라델피아 광장에 사람들 새카맣게 모여 있는데 춤춰가면서 힐러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야말로 미국 헌법이 기초된 나라기도 하지만 헌법이 아니라 그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그 도시기도 하지만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발표했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아성이에요. 거기 완전 홈그라운드라고요.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월요일 날인가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 칼 들고 설치던 흑인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칼을 들고 설치니까 경찰에 가서 야, 너 그거 내려놓고 뻗어. 그런데 죽여버리겠다고 경찰한테 덤빈 거예요. 그래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요. 그래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펜실베니아인데 말 타고 가서 이게 고속도로 옆에서 지키고 말 타고 가서 트럼프 깃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나가는 차에 절반 정도가 빠방빵빵빵 홍킹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차에 절반 정도가 빠방빵빵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재밌잖아요. 빠방빵빵빵. 이거 홍킹이라고 그러죠. 저게 이제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바이든 쪽은 지금 뭐 헌터 바이든 사건이 계속 번져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은폐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이제 은폐를 시키고 있다고.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가 심한데 트위터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이 은폐한 거를 이렇게 풍자하는 비디오 짤이 나와서 누가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거예요. 여성 지지자가. 보니까 연출해서 찍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 얼굴을 트위터 마크로 가렸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든, 헌터 바이든이 저기 마약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셀피 찍은 거를 자기 노트북에 담아놨는데 그걸 이제 자동차 트렁크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닫으려고 해도 트위터라는 인물이 닫으려고 해도 그게 자꾸 트렁크가 열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 이런 이제 풍자 만화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풍자 애니메이션까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다고요. 이제 망조가 들린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펜실베니아 지지자 왼쪽은 뭐냐면은 펜실베니아 지지자가 왼쪽은 저게 에밋이죠. 에이밋이 그 전기 안 쓰고 자동차 안 쓰고
아주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고집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거기가 이제 트럼프 지지 깃발 저렇게 달고서 마차로 행진하고 있고, 저게 전번에 선거에서는 안 했어요. 전번 선거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기독인들이어갖고, 이 사람들 관점에서 전번 선거 보면은 트럼프한테 대한 신뢰가 없죠. 저 사람 뭐 좀 뉴욕의 잡놈이다. 뭐 거의 분위기가 그렇죠.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전번 선거에 안 했는데, 요번에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 한 6만 표 나올 거예요. 최소한.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인구가 이 사람들이 9만 명 되거든요. 한 6만 편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전번에 이겼을 때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을 때 2016년에 2만 몇천 표로 이겼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근데 이런 지지자들의 애틋한 마음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이 나무 꼭대기에 트럼프 깃발 날리고 있잖아요. 저게 텍사스에서 벌어진 일인데, 마을에서 저거 걸어놓으니까 누가 자꾸 집 앞에 있는 걸 누가 밤중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질스러운 바이든 지지자가. 그러니까 열받아 버리니까 저 마을에 있는 한 7, 8m 되는 나무 꼭대기, 그런 나무들이 꼭대기가 7m, 10m 되는 나무들이 한 30그루 있나 봐요. 그 나무마다 올라가서 목숨 걸고 올라가서 저 깃발 매놓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도 한번 너 내려봐 이거지. 나무마다 올라가서 저걸 깃발을 매놓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한번 너 뜯어가봐 임마. 자, 마차 타고 저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그 열렬한 그 절절한 마음이나 그 한 10m씩 되는 큰 나무 꼭대기까지 아찔아찔한데 기어 올라가서 저 깃발 달고 내려오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참 살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사건 전에 총격 사건 전까지고, 총격 사건 이후에 확 달라졌어요. 펜실베니아가.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세대 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보면 아까 펜실베니아가 이제 화요일 밤부터 10월 27일 밤부터 하룻밤에 경찰이 30명이 부상하는 폭동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그 총격 사건 이후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먼저 보시죠. 5 빌로우인가 하는 잡화점에 들어가서 막 끌고 나옵니다. 이게 있는 데가 저기 경찰차 반짝반짝 돌잖아요. 저기 월마트가 있어요. 같이 이 쇼핑몰에. 그래서 경찰이 월마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막 약탈이 벌어지니까 여기를 경찰이 못 지킨 거예요. 경찰차에서 불과 한 100m 직선거리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그거 전에 이 폭동 약탈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적나라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스뉴스에 한 1분 정도 되는 그 클립입니다. Hundreds of people marching through the streets demanding police reform before violence erupted. Protesters were seen looting, throwing bricks and rocks at officers, setting a cruiser on fire, and even running a sergeant over. Look at this. 경찰이 저 뒤에 있는데 저기 이제 금방 안 보이시겠지만 경찰을 차가 치고 뺑소니를 해서 경찰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기 누워 있죠. 경찰 30명이 부상했어요. 하룻밤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저기 시장이 요청을 하면 그 연방 병력이 들어가겠고 연방 그리고 시장이 요청 안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표심이 확 가는 거예요. 트럼프 쪽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법과 질서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 바이든 보고 또 카말라 해리스 보고 저런 식의 폭동을 뒤에서 부채질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트럼프 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저게 로 앤 오더 법과 질서는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완전히 펜실베니아가 이제 트럼프 폼으로 들어가는 게 굳어졌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드립니다. 그럼 플로리다 굳어졌고 펜실베니아 굳어졌으면 사실상 대선은 승세가 다 굳어진 거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를 먹으면 대선은 끝난 셈이 됩니다. 바이든은 지금 계속 실현 중이에요.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요새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카말라 해리스가 여자잖아. 근데 카말라 해리스의 부인이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아, 여자가 여자 부인 가지고 있나? 그럼 카말라 해리스는 자기 배우자가 여자란 소리야. 아니요, 남자죠. 중국계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친중 고급 변호사입니다. 그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헌터 바이든의 폭로가 이어집니다. 지금 헌터 바이든의 육성 녹음이 나왔는데요. 육성 녹음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한 사업에 중국 측의 그 중요한 거간꾼이 헌터 바이든 용어입니다. 중국 간첩망의 총두목 패트릭 호가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중국이랑 작업한 거예요. 이놈이. 패트릭 호가 왼쪽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작년에 유죄 선고를 받고 3년 선고를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사람은 홍콩 출신이고요. 미국의 근거지를 두고 중국 간첩 미국 내에 주미 중국 간첩망 총두목 역할을 해왔고요. 이 사람이 복역한 사건은 뭐냐면 유엔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 대표들을 돈으로 구워 삶으려고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 3년 복역 중입니다. 이 패트릭 호의 뒤에 걸려있는 마크를 보시면 CEFC라고 돼 있죠. 저게 뭐냐면 China Energy Fund Committee라는 중국 에너지 기금위원회라는 명식은 커미티지만 기금위원회라는 이제 그 주식회사예요. 참고로요. 중국에서 저런 이름을 쓰게끔 허락한 거는 엄청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예를 들면 삼성이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삼성이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성 단위도 아니고 성 밑에 현 단위, 시 단위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 가만히 보면 부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광동 동관 무슨 주식회사 그렇게 나가 이름이 광동성 동관시 무슨 주식회사.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앞에 광동 떼고요. 동관 떼려면은 엄청난 정치적 작업해야 돼요. 아마 삼성에 중국 진출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정치 작업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앞에 예를 들어서 산동 칭따오 삼성. 그럼 얼마나 쪼그라들어. 산동 떼야 되고 칭따오 떼야 되잖아요. 그냥 삼성 나가야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중국이. 그런데 보통 회사들은 다 공사를 쓰는데 저기는 위원회를 썼다고요. 저거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치 커넥션에서 이름만 딱 해도. 근데 이 CEFC가 어떤 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상장된 중국 에너지 회사입니다. 수입 수출 뭐 이런 거 하는 거. 특히 수입 쪽. 그래서 CEFC가 저게 바로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과 합작한 거예요. 그 CEFC의 예지안밍 저게 오른쪽 사람인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 거라 2018년에 저 사람이 시진핑한테 잘못 보여갖고 실종됐어요. 그 18개월 후에 재판 진행됐어요. 18개월 동안 실종돼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저게 뭐야 그 CEFC가 상장 폐지당해 버렸어요. 중국이 그렇게 무지막지한데요. 상장 폐지. 중국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에요. 신고 재산으로. 이해지안밍. 당연하죠. 에너지 수입하고 뭐 하면서 검은 돈 잡아 돌리는 놈이니까 제일 부자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 혹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석유 대금을 배럴당 52불만 주면 되는데 그걸 55불로 계산을 해놓고 3불을 언더 더 테이블로 받아서 비자금으로 써요. 지시 받은 대로. 그거 하던 애라고 이게. 그런 회사랑 손잡은 거예요.
바이든 일가가 중국 간첩이랑 손잡은 거 자기들 전화에 나오는데 그 전화 육성 파일이 이번에 나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육성 파일을 지금 안 들려드리는데 제 말 믿으세요. 그 육성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 랩탑에서. 그래가지고 파트너 예지한밍 CFC 회장이 실종됐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이 사람, 내 파트너가 실종 상태다 이러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번에 버블린스키 말고요. 아주 지근거리에 또 파트너가 데본 아처라는 애인데 얘가 보험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인디안 보호구역 프로젝트 가지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데본 아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혼자서 이제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놈이 자기의 증인으로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을 요청한 거예요, 법원에. 그 전화하면서 뭐라고 헌터 바이든이 제3의 인물과 전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데본 아처 이놈이 나나 우리 아빠 조 바이든과 my father 우리 아빠와 상의도 안 하고 증인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조 바이든이 다 알고 있었다거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조 바이든은 나는 몰랐다. 그건 헌터 바이든 내 아들놈이 저지른 사건이고 아마 또 깨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흉악한 사건이 아닐 거야. 이게 조 바이든 주장이고 지금 조 바이든의 실체에 관한 진실은 뭐냐면은 다 알고서 트럼프 말에 의하면 미들맨 앞잡이로 내세워서 collect money, make him collect money. 헌터로 하여금 수금사원, 앞잡이 수금사원 시켰다. 이게 트럼프의 이 사건에 대한 지금 평이라고요. 그게 이런 거 이메일 보고 들어보면 맞네. 저는 헌터 바이든의 무의식이 영혼 깊은 곳이 스스로 이걸 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이메일도 원래는 노트북에 그렇게 기록이 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노트북 쪽에 뭔가 클라이언트를 쓴 거예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쓰면 구글에 접속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프레스인가 뭐 메일 익스프레스인가 그런 클라이언트 쓰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부터 다 땡겨온다고요. 구글에서부터 이 클라이언트가 제 메일을 다 땡겨요. 그럼 이메일을 다 클라이언트로 해서 다 남겼어. 메시지를 이 컴퓨터에서 그 메시지가 다 노트북에 남아 있어. 온갖 셀피 다 찍어서 그거를 또 노트북에 다 담아놨어. 무의식이 그렇게 시킨 거라고. 그리고 무의식이 어느 날 시켜서 술을 먹고 마약을 땡겨서 퍽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이 어느 날 별로 고장도 안 난 랩탑을 가게점에 던지게 나오고 무의식이 어딘지 그걸 기억 못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 무의식 영혼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의식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도요. 만약에 제 무의식 제 영혼이 저보고 야 세상 그만 살아야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죽어버려요. 그놈이 주인이야. 걔가 주인이에요. 저는 헌터 바이든이 평생 불쌍하잖아요. 그 트럼프 전에 그 말 하더라고요. 평생 얘는 아버지한테 어뷰즈 당한 애다. 이용당하고.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구역질이 날 거 아니에요. 얘가 나이가 지금 거의 50 됐을 텐데. 구역질이 날 거 아니에요. 얘가 예일 나오고 바보 멍충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직장생활 하라고 그냥 풀어놨으면 그런 일을 안 시키고 얘가 제대로 갔을 거라고 자기 일. 인생 완전히 국인애잖아. 누구한테 상의도 못할 지저분한 일은 다 했고. 불쌍합니다. 헌터 바이든. 나 이번에 자살 안 하길 바랍니다. 이런 일에.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를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 버지니아도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레곤 서쪽서부터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럭키 산맥 넘어서 이제 바로 있는 콜로라도 그다음 버지니아 이 셋 중에 하나 먹는 희한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 셋 중에 하나 먹으면 진짜 희한한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화당이 먹어본 적이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요새 야 이러다가 트럼프 버지니아 먹는 거 아니냐 이 소리가 슬슬 나와요. 평론가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흑인에서 전국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46% 뭐 45% 이렇게 나옵니다. 라스무센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요. 그럼 지지율이 오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는 이제 순진하게 생각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 흑인 사이에 흑인이 트럼프 표를 많이 찍겠구나. 오케이, 그 현상도 있어요. 흑인에서 이번에 목표가 전체 흑인이 100명의 표를 찍었으면 옛날 같으면은 한 8표, 9표 먹어야 되는데 이번 목표가 20표 먹는 게 목표예요. 100명 표 찍었을 때 20%. 근데 이게 안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요. 흑인 입장에서 마치 어떤 특정 지역 사람이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국민의힘 찍냐. 이게 있잖아요. 흑인 입장에서 똑같죠. 내가 바이든 꼴 보기 싫고 민주당 꼴 보기 싫지만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트럼프 공화당을 찍어. 이게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일은 잘해. 근데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트럼프를 찍냐. 즉 다시 말하자면 120표 나올 게 100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다음에 그 나온 유권자 중에 또 옛날 같으면 8명만 찍어야 되는데 이게 왕창해서 이게 한 20명이 트럼프 찍는 거예요.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흑인 투표율이 한 20-30% 낮아지는 것 같다. 즉 옛날 같으면 120명 나올 게 100표, 100표 나올 게 80표 이렇게 낮아지는 거다. 낮아진 데서 더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양쪽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20% 손해봤고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 한 2%포인트 손해봐서 전체적으로 한 옛날에 비해서 30%포인트쯤 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표를 80만 표 받았었다. 지금 몇만 표 받는 거냐 그러면 30% 날아가니까 24만 표 빠지면 5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16만 표는 트럼프에 가버린 거예요. 또 다른 또 16만 표는 이제 14만 표 이렇게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손해 보는 거예요. 투표율 낮아지면서 한 번 손해 보고 그 다음에 투표한 사람들 중에 트럼프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한 번 손해 보고. 그래서 이게 더블로 손해 보는 현상이거든요. 흑인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현상이. 그 다음에 18세에서 24세 그 어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좌좀 논리에 취해 있는 사람이 비중이 높은 사회생활 잘 안 해갖고 세상 돌아가는 이슈 잘 모르는 그 새내기 청년층 이걸 유트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YUT 이 유트의 전체 유권자 내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한 15-16% 나왔는데 지금 뭐 8%, 9%, 10%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뻑 빠지면은 버지니아 날아간다 이거예요. 버지니아가 특징이 뭐냐면요. 전체 인구가 850만 명 중에 흑인이 170만 명이에요. 유권자로 보면 20%가 흑인이에요. 이게 전국 그 흑인의 그 인구 구성비가 한 15-16%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대비 한 4-5%포인트 높은 거예요. 흑인 비율이. 그래서 버지니아가 이게 그러니까 블랙벨트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저기서 흑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년 같으면 흑인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건 이제 센서스도 뒤져봐야 되지만 흑인 유권자가 130만 명인데 그중에 한 50% 찍으러 나와서 예년 같으면 50% 찍으러 나와서 그중에 한 60만 명이 나왔다 흑인표가. 그리고 그게 60만 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한 90% 그러니까 54만 표, 55만 표가 이제 바이든한테 갔고 예년 같았으면 한 5만 표만 트럼프에 갔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60만 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45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5만 표 나오고 그중에서 20% 날아가면 9만 표 빠지니까 결국 몇 표 가져가냐면 딸랑 45만 표에서 80%면 얼마요? 36만 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5만 표에서 36만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트럼프 쪽은 예전에는 어디야 60만 표에 8%면은 한 4만 8천 표나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45만 표에 20%니까 9만 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프죠. 자기들은 한 20몇만 표가 날라갔고 트럼프는 9만 표가 증가했는데. 그럼 얼마로 이겼었냐 옛날에. 20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트럼프랑. 그 흑인 하나의 비율만 가지고도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거기다 유트가 또 이 현상이 있거든요. 왕창 기운다는 소리.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버지니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정치 지진 나는 거예요. 왜냐? 저 일이 벌어지면요. 진짜 요번에 까서 만약에 흑인 득표율을 20% 가까이 나온다. 트럼프가. 그러면 민주당은 문 닫는 겁니다. 문 닫아요 저게. 흑인이 움직여버리면요. 표도 표지만 이때까지 인종차별이네 뭐 후진국 착취네 제국주의네 이 좌파 논리 전체가 붕괴하면서 청년층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그 쟤들의 이른바 좌파 진보 좀비 논리의 핵심이 흑인이 피해를 받아온 집단이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 안에 인종차별이 깊게 박혀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부터 쟤들의 모든 내러티브가 성립하는데 이 내러티브가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표도 표지만. 민주당이 이제 죽든지 아니면 탈퇴환골하든지 하는 이제 절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죠. 이번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세계대전급의 문명의 어떤 근본 성격을 둘러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칭 우파들 이 사람들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제가 어저께도 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분단수구 기득권이에요. 조중동의 핵심들 그다음에 이른바 보수 원로 왕년의 총리 왕년의 무슨 원장 나이 80줄에 재산은 뭐 100억대 1000억대 쌓아놓고 있고 배는 부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륜에 달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같은 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또 꼬랑지로 붙어있는 정경련 인맥.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 하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했던 인맥. 이른바 시장 만능주의, 리버테리아니즘을 가지고 패를 팔아왔던 인맥. 이게 이제 다 한무더기란 말이에요. 여기 또 이제 법조계의 원로들까지. 이 자들이 하는 소리는 뭐였냐. 세 가지예요. 이거 자꾸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이 돼야 안정적이고 유리하다. 이인영이랑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이인영 이번에 발언했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 오른쪽 이른바 보수 친중 글로벌리스트 첫째 바이든이 돼야 유리하다. 이인영이랑 똑같아. 문재인 쪽에 하는 얘기랑.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결국은 중국을 한 30년에 걸쳐서 쥐안으로 이끌 것이다. 정말 무식한 소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는 뭐냐.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소련 공산체제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 모든 혁혁한 IT 기업, 정보기술 기업 그런 신기술 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부닥쳐 있는 문제는 고도의 창의적 지식 기반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AI는 표현의 형태고요. 고도의 창의적 지식 기반 문명, 지식 기반 문화라고요. 이게. 그러면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고도의 지식 기반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민주화돼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개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일단 그 개인이 미쳐 날뛰는 개인이든 혹은 그게 성숙한 개인이든 참된 개인이든 일단 기본 출발점이 거기라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저 억압적이고 반인류적이고 착취하고 부패하는 시스템이 그러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 이게 나이를 어디 저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쳐드셨나? 그래놓고 자기들은 아주 세상에 지식과 경륜에 달통한 원로라고 딱 이렇게 목에 힘을 잡고 자네 왔는가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늙은 돼지들. 구역질 납니다.
그다음에 이자들 세 번째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 아삼육이다. 이인영이 말하잖아요. 바이든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뭐 트럼프는 이인영과 아삼육이고 다 그러네. 그 문재인은 아주 황당한 사람이네. 엄청난 초능력자네. 이쪽으로는 트럼프와 아삼육이고 저쪽으로는 시진핑과 아삼육인데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들고 있고. 이거 이 논리적 모순도 설명할 길도 없어. 그래놓고 나는 말이지 세상의 모든 이치에 달통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원로야. 내 말 들어. 뭐 이러고 처자빠져 있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를 알아. 이러고 처자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80줄 먹은 자들이. 서로 간에 회장님, 총리님, 원장님 불러가면서 이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최고 실세의 실상 내지 참상입니다. 여기에 줄대 갖고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나불거리고 있는 거고 뭐 대학 교수들 몇 명 나불거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에 무슨 주호영이 깔아 저기 저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 당내에서 힘께나 쓴다는 자들 여기 줄 서서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정당운동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정당운동 하시려면 항상 세 가지 생각하세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 선거구별로 어떻게 민초그룹을 형성할 거냐. 그 민초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뭐냐. 그 민초그룹의 각 지역별 지도자를 형성하기 위한 사상과 교육 프로그램은 뭐냐. 뭐 시장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말고 현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 대전급 사건에 대해서 미중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NYT,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조중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저 배부른 돼지 기득권 수구 분단 기득권 저 늑다리 돼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뛰는 민초들한테. 그 준비됐냐 이거야. 그거 없으면서 왜 당을 얘기하시냐 이거야. 그거부터 만들어가면서 당을 얘기하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서 당 만들겠다는 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없는데 건물 갖고 교회 짓겠다는 거고요. 불경이 없는데 건물 갖고 절 흉내 내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간은 정신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고요. 인간은 관점의 동물입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있는 곳에서 쥐가 좀 나와서 요새 쥐덫 공부를 좀 했어요. 유튜브에서 영어로 이제 마우스 트랩 어쩌고 저쩌고. 그중에 이제 쥐가 많이 나오는 그 헛간 같은 데서 쓰는 쥐덫은 쥐가 좋아하는 통로를 설계해요. 쥐가 빛이 들어오는 밝은 관을 좋아하더라고. 안에 빛이 들어오는. 그러면 관절 쪽은 PVC를 하고 관은 투명 아크릴 내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써요. 그래서 또 관절은 꺾고. 그래서 쥐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함정으로 통 빠져. 그 함정도 또 안에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쥐가 타고 내려가는 재미를 둬요. 함정 전체는 유리로 둬요. 함정 밑바닥에 먹을 거 잔뜩 깔아주고. 그럼 쥐가 아주 편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거 놀고 놀고 있어. 그럼 다른 쥐들이 그걸 보고요. 아, 저게 아주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서 그걸 그 재미진 그 통로를 또 이렇게 따라가지고 또 함정으로 통 떨어지고. 따라서 똥 털어주고. 아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랑 쥐랑 똑같구나.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그 자기 사람을 꼬시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상징이고 관념이고 언어고 프레임이고 패러다임이에요. 돈보다도. 그것 따라서 놀다 보면 똥 떨어졌는데 거기에 먹이도 있어. 그럼 돈도 있네. 근데 그게 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남들이 볼 수 있네. 그래 부러워하네. 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는 안정된 사람이야 하고 폼 잡을 수 있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관념과 상징과 관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존재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관념과 상징, 관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존재다라는 건 유대인 핍박에 반대했다라고 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끌려간 그 양반이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호이징어 20세기 최고의 인류학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동물. 그때 놀이가 뭐냐면 상징과 관념의 체계에 의해서 어떤 그 놀이집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상징과 관념에 의한 놀이집. 그 놀이집이 그러니까 규칙 세트. 그거를 가지고 어울리고 즐기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동물, 놀이하는 존재라는 호이징어의 핵심 개념입니다. 호이징어 개념이 뭔지 아시려면 제가 말씀 유튜브에서 마우스트랩 찾아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통통 떨어지는 그런 쥐덫을 한번 가만히 하루 한 30분만 시간 내시면은 그런 거 한 서너 개 보실 수 있거든요. 다 비슷해요. 한번 보시고 계시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든 바로 상징과 관념과 관점과 언어로 구성된 이 코스의 이름이 내러티브입니다. 이런 코스를 내러티브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담론을. 이거를 설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즐겁게 거길 타고 들어와서 똥 하고 가면 이게 만약에 생명을 위한 해방으로 가는 길이면 좋은 내러티브인 거고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면 나쁜 내러티브인 거예요. 악의 내러티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상대방이 악의 내러티브랑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내러티브를. 자, 정당 운동을 하려면 그 내러티브가 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현재 민초 한 명 한 명 말로만 우리는 지역사회 당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대표가 가서 우리 지역사회 맡으실 분 누구 계세요? 우리 사장님 맡으세요? 그럼 으쌰 어이 만세 활동 문재인 개땡땡 술 한 잔. 그게 이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돌고 사람이 변해가고 사람이 성숙해가는 게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사회 아까 정당 게임 할 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자체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등장할 제대로 된 정치 문화를 딱 할 때 한순간에 눈알이 뒤집히고 머리가 빵 뚫려갖고 내가 이제 한판 싸우겠어 나오는 빠찌들이요. 앞으로 줄 서요. 10명, 20명, 30명 될 수 있어요. 또 한순간에 돈 가지신 분들이 독지가가 야 진짜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털어갖고 내가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나 국세청한테 내가 털릴 일도 없고 내가 털어갖고 300억 집어넣게 50억 집어넣게 해서 200억 300억 모이게 돼요. 언젠가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러티브.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관점, 사상, 관념, 상징. 제일 중요한 그거고요. 그거를 몸에 익히고 있는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장 핵심 활동가와 그 현장 핵심 활동가와 같이 스크럼을 걸고 있는 현장의 참여 활동가들. 그 현장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돈은 때가 되면 옵니다. 빠찌들이요. 배우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배우들은요. 대본 좋고요. 시장 존재하고요. 감독 짠짜짜짠 감독 이거 해주면은 잘 뛰어요. 지금 대본도 없었고 감독도 없었고 대본 감독이 다 내러티브고요. 현장 조직을 뜻하는 거예요. 시장도 현장 조직을 뜻하는 거고 대본 감독 시장 다 현장 민초의 조직이에요. 이거 있으면 그냥 빠찌도 꼬이는 거고요. 돈도 꼬이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돈 쓸 일은 없어요. 그건 정당하시는 분들이 쓰면 돼요. 저는 이런 거 잘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컨텐츠에서 푼돈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은 그거 모아서 물론 주시는 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주시는 거죠. 그거 모아서 저는 또 이런 거 하면 돼요. 저는 딱 거기까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가 저의 운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민초의 수준을 높이는 것, 현장에서의 수준을 높이는 것. 지금 대한민국 간호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의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엔지니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의 전문 지식인 최고 수준인 분야 굉장히 많아요. 단 하나 세계 최악이 있어요. 그 최고 수준에 비해서. 내러티브 만드는 거.
지식인의 진실 존중, 사회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거, 자기 시간에 20분의 1, 30분의 1을 우리 동네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게을러 터졌어요. 그게 뭔지 몰라. 쌍스러워. 무식해요. 자, 우리 그거 다 벗어 던지자고 이제.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그 좋은 세상의 조짐은 언제 딱 보이냐? 언제 확신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아, 그럴 것 같아. 백모가 그런 말 했어라고 하세요. 언제 확신할 수 있냐?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 딱 보시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선 결과 보고 나서요. 저희 한번 뭐 1인 시위 뭐 아무튼 모이는 거 이런 거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